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애플리시의 515화 영화 사바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도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사바 들어가기 전에 네. 자, 청취 탑10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3주간이고요. 네. 뭐 1위는 아재갬성님 아시겠죠? 자, 11일 6시간. 네. 와, 자, 감사합니다. 2위 SCW10111 5일 4시간 8분. 똑같네. 3위 남궁레드님 5일 4시간 8분. 초에서 갈렸나? 아 그런가 봐요. 공동 2위인데 원래는 아니 초에서 갈렸나 봐요. 그런가 보다. 자, 4위 리즈님 LADS님 3일 11시간 47분. 5위 도쿄 프레스 샌드님 3일 6시간 12분. 6위 Y2제오님 2일 17시간 28분. 7위 무풍쿠마님 2일 14시간 38분. 8위 깨깨꾹빵퐁님 2일 3시간 9분. 9위 면목동님 2일 1시간 25분. 10위 일렉트라님 1일 23시간 56분. 와, 모두 감사합니다. 조금만 힘드셨으면 2일 되셨는데. 지금 많이 내신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10위권은 다 인정해 드려야 야, 근데 돼. 5일 4시간 8분 이렇게 같은 거는 뭔가 같은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똑같이 들으신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잘 모르겠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리디에서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와 제만병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중입니다. 네. 3월 말까지니까 빨리빨리 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러브앤티스도 제 3권이죠. 네. 서점 가입 풀렸으니까 많이 사주시면은 세트를 완성시킬 수 있답니다. 네, 예쁜 표지. 예. 그리고 또 알아요? 4권 나올지?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많이 팔려야 돼. 자, 사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바는 2019년 2월 20일에 개봉한 장재영 감독의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여기도 호러 영화 표현을 굳이 쓰진 않았네요. 그리고 검은 사제들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고, 여기서 이제 사바 처음에 저 뜻이 몰라가지고 뜻을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표준 대국어 사전에 있더라고요. 원만한 성취라는 뜻으로 진원의 끝에 붙여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말. 아멘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전편에 있는 그 검은 사제들이 기독교였다면 이번엔 불교가 주된 소재다. 근데 물론 기독교가 있긴 하죠, 여기도. 그렇죠. 저는 그 두 개를 섞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검은 사제들도 주요한 소재는 뭐 카톨릭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중간에 굿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네. 한국이라는 면면 때문에 뭐 호랑이 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되게 특별한 영화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여기서 또 뭐 주인공 자체가 이미 목사인데 뭐 신 같은 거 사실 약간 믿지 않는 듯한 맞아요. 이미 비관적이 된 사람이잖아.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가지고 맨날 버버리 입고 다니고 BMW 몰고 다니면서 돈벌이 위주로 뭐 하시는 거. 아주 거죠. 세속적인 목사지. 네. 네. 근데 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기독교에서 또 착안한 어떤 그 타겟책도 있었고, 그렇죠. 뭐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저는 사실 예전에 봤는데 이게 후반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 다시 보는데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게 뭐였지? 했는데 이제 유지태 씨가 등장하는 순간 내 기억에 다쳤던 부분이 깨어나더라고. 그렇지, 그게 그래서 재밌는 거기까지는 거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났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다시 봐도 재밌는 영화고, 이제는 까먹지 않을 만큼의 어떤 임팩트를 가진 영화가 된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불교가 주된 소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메인 빌런이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뭐 사천왕이라든지 뭐 미륵, 뱀, 코끼리 이런 불교의 주된 상징물들이 많이 나오죠. 나중에 사슴도 나오고. 그래서 뭐 코끼리 같은 경우는 나중도 아니고 뭐 사슴동산이 주요한 대상 그치.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그 십장생을 상징하는 사슴 나오기도 하고. 그 주요 캐릭터를 좀 보자면 이제 박 목사 방금 얘기했지만 이정재 씨가 연기를 했고요. 뭐 본명 뭐 박웅재고, 그 이단 종교를 찾아내가지고 원래 그 예를 들면 불교에는 불교 이단을 소개하고 가톨릭에는 가톨릭 이단을 소개하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근데 그거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이런 애들 우리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 아, 그런 건가? 근데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무슨 맨날 마감하잖아. 아, 결국은 글쓰고? 폭로. 아, 그쵸. 폭로네. 잡지에다 언제까지 그걸 마감해야 되니까 마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단체에 대한 어떤 실상을 폭로하고 이제 그걸 파헤쳐서. 근데 이제 기독교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불교 같은 경우는 거대한 어떤 뭐 여기서는 정확히 없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있잖아. 조계종. 조계종이라고 네. 있잖아. 예. 뭐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얘네들이 잘못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꼬드겨서 뭔가 이제 돈을 받으려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사실 사슴동산 접근한 거였지.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거였죠.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
거기 안에 그 뿌락치 하나 넣어놨는데 얘가 말하기로 너무 깨끗해서 그게 더 이상해 보인다. 그렇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인식을 안 하지. 사실 깨끗하면 뭔가 구린 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얘가 그런 걸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랑 같이 일하면서 근데 없다. 심지어 헌금도 안 받는다. 그렇지. 오히려 뭐- 도움도 준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다. 사실 종교의 가장 기본이 이거여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종교라고 말하는 게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종교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또 전반에 깔려 있기도 해요. 그렇죠. 음. 예.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프락치, 그게 이제 고요셉 여기서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맨날 프락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정보원이고 그 내부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잘못됐고 뭐 그 구조를 이제 파헤치는 사람이지.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군미필자인 걸 나중에 되게 강조하더라고. 군대 나갈 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화 여기는 이제 쌍둥이 언니한테 다리 일부를 먹힌 채 태어난 현재 이제 여중생이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얘의 어떤 주변인의 생각이었겠지. 망상. 그러니까 애기가 무슨 뭐 다리를 먹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다리에 보면 약간 이빨 자국처럼 돼 있긴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흉터가. 수밖에 없지. 네, 그렇게 나 있어서.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난 거잖아. 그냥 그런 거였죠. 어. 어. 근데 그게 이제 외상으로 불거져서 이제 주변에 그걸 본 사람들이 아이고 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영아와 같이 태어났는데 걔가 이제 손이 육손이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 정확히 안 보여주잖아. 좀 털이 많고 약간 그런 정도? 그냥, 그렇지. 네, 그렇죠. 말도 어.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니, 안 근데 가르쳐서 못하는 거지. 나중에. 근데 괴물 소리 나잖아. 계속. 안 가르쳐주면 그러나? 아무튼 그런 정도로서 사람의 어떤 잔혹함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애가 그냥 다리가 불편했는데 다리 먹히네. 기영 쟤 때문에 지 동생 뜯어먹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를 되게 악의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었거든. 그러게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요양반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정나한 이제 박정민 배우가 했는데. 요양반을 소개시켜줘야 될 게 아니라 이정재 다음에 박정민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요 사람은 김재석이라고 불리는 여기엔 핵심 빌런. 걔의 사천왕 중 하나다. 별명은 이제 광목천왕이라서 광목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되게 뒤에 나오잖아요. 왜 광목으로 불리는지도 처음엔 안 나오는데 계속 그냥 광목이라 불러더니 처음에 이름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유가 나오죠. 그런 거였죠. 광목님 무슨님 막 하고 부르는데 좀 이상하다. 자막에서는 나한 네, 또 그렇게 나오는데 아 그래서 뭐야 헷갈리게 이렇게 아니, 말해. 뭐야 무슨 닉네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모모님 그런 부르는 거. 느낌이었어. 자, 1999년 이제 금화의 회상이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리를 파먹고 같이 태어나도 이건 본인의 나레이션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걸 여기서도 잘 표현해 주는 게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사망한 걸 나오잖아. 어머니는 뭐 일주일 후에 뭐 산후 뭐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신 걸로 보이고 그렇죠.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더라 했는데 화면에는 목매달아서 자살한 걸로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관적으로 재구성된 기억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핵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도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게 이 작품을 사실은 안고 있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그 결국 세상을 구하는 부처가 누구였는지를 보면은 가장 아래에서 이만자였잖아. 네. 이거는 또 기독교랑 또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사도 저런 거는 원래 오래 못 살아. 곧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완전 방치해서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줄 알았겠지. 거의- 놔뒀는데 개밥도 그렇게는 요즘에 안 주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끔찍한 거지. 그러니까 완전 가둬놓고 아무것도 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로 그냥 밥만 줘가지고 살려놨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지. 그 예전에 플라이 영화 보면은 2였나? 그 플라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팔이랑 섞인 애들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존재들은 이제 연구소에서 어찌하지 못해서 이제 막 어디다가 사람인데 막 기어다니고 이런 애들 막 그런 식으로 막 꿀꿀이죽 같은 거 먹이고 키우는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어린 마음에 봤을 때 그게 난 너무 잔인하다는 인상이 있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 개밥 퍼서 막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은 엄청 끔찍하고 얘 행색이 정확히 나온 게 한 번도 없어. 그렇지. 없어요. 그냥 털이 많구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냥 육손이었구나. 네. 뭐 그런 정도잖아. 참 가슴 아픈 대목으로. 그러니까 두 번 봐서 아마 그 인상이 있어서 그렇게 본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무당이 와가지고 얘가 굉장히 끔찍한 존재라는 걸 어필을 하고 시작해서 그런 선입견을 더 강화하는 것도 있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 저게 메인 빌런이구나. 그게 저걸 찾아가는 이야기겠구나. 그렇겠죠. 그렇게 네, 만든 했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천무당이잖아, 얘가. 아 그래요? 네, 거기서도? 제천무당 뭐 용하다는 애가 왔는데 얘가 막 소들이 자꾸 픽픽 쓰러지니까 그 원인을 찾으러 왔다가 저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갔다가 뱀한테 어택 당해가지고 물려가지고 깨갱하고 도망가는. 아 맞아요, 거기 나오네요. 그리고 막 구슬을 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소도 딱 쓰러지잖아. 네. 그랬더니 아씨 거기서 그 무당으로 나오신 분이 잠에서도 무당으로 나오시잖아요. 아, 네, 그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 무당. 무당 전문 배우야? 근데 이제 뱀 물리고 퇴장 당하셨잖아. 그렇지. 그 뱀이 그러니까 그 약간 뭐 외양간 뭐 비슷한 그 창고에서 막 나가지고 무는 것도 되게 끔찍했지. 누레 온나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주님 뵈러 왔어요. 막 이러다가 이게 내 대답이다 하면서 뱀을 보내. 아무튼 굉장히 불길한. 그치. 아 그냥 되게 잘 만든 장면이지. 나 그래서 여기까지 분위기 보고 아 이거 재밌겠다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아유 굉장히 훌륭하다니까. 봤을 때 그리고 이 또 뭐야 무교까지 나오네요. 무당까지 이제 등장을 그렇지. 시켜서.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왔었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면서 그 문제점과 사실 종교의 기반이란 무엇인가까지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야. 이거는 이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그 욕망과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각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감독이 기독교인가 그렇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긴 그리고 해요. 주변 지인 중에 무당이 있대요. 아마 지인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알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연구하면서 알게 됐을 네, 수도 그래서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파묘 때 얘기 안 했는데 그 MG 무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워 보이잖아. 이 사람이 그 신발 보여주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뭐 스니커즈였나 그게? 네. 컨버스화 그런 거. 신기도 하고 그 캔버스화라고 하는 거는 검은 사제들에서도 무당이 그걸 신고 있더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신 뭐 이런 거는 못 참았나 보지. 아니 그것도 감독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요즘 진짜 실제로 무당이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방방 뛰고 하는 거에 오래 하면 무릎이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무당들은 그래서 좋은 신발 실제로 신는다. 네, 그런 신발을 신는다. 그럴 수 있겠네. 그걸 이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약간 그 신발 패티시 같은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 근데 이런 패티시까지는 좀 모았는데 왜냐면 성적인 느낌은 없으니까 그 뭐 하여튼 발 패티시라는 뭐 이런 거 가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감독들 중에서. 근데 그건 난 대표적으로 아니고. 김지훈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장하홍련 보면은 그 문근영하고 누구죠? 임수정. 저를 그렇게 맨발을 엄청 많이 보여줘.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좀 재미있게. 네. 자 그리고 이제 박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단 종교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자기 알바도 하고 있지. 여기 후원 좀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그거야. 그렇지. 후원이 있어야지. 그리고 잘생겨서 여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이 박목사 팀 간단한 설명 나오는데 앞에 말했던 그 정보원 고전도사 있고 그리고 사무원이라고 이제 심권사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짭짤한 불교계를 공략하려고 사순동산을 이제 취재하기로 하고 본인이 직접 강원도로 날아갑니다. 왜냐면 그 전도사가 보는데 뭐 털어도 뭐가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순동산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히 거기 또 경찰서가 거기를 급습을 해. 거기 뭐 신고가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황 반장이랑 연을 트기도 하죠. 그리고 이 황 반장이 왜 여기 왔냐? 그 강원도 영월에서 살인 사건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일어났거든. 그 굴다리 길에 어떤 동강 여중생 그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그걸 수사를 한 거죠. 그게 그거였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가 거기 들이박았는데 거기 시체가 들어있었다. 손이 깨진 그치. 사이로 손이 나오니까. 네. 유력한 용의자는 거기 이제 공사를 하면서 레미콘 이제 운전을 했던 철진이라는 애였어. 그래서 이제 걔를 추격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였고 한편 이 철진은 그 광목이랑 같이 대화를 이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이제 죽으십시오. 여기가 이제 지국님, 광목님 하면서 얘기하는 그거였죠. 네. 자기네 무슨 경전을 막 열심히 읊더라고. 뭐 그래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자. 그렇지. 이 어려운 현세를 떠나서 좋은 내세에 우린 복 받을 것이야. 뭐 이런 얘기 요약하자면 뭐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얘를 조여오니까 옥상에서 또 투신도 안 하고 목을 메고 떨어져서 목을 메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걸렸나? 투신을 했는데 중간에 뭔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목 매달아 주는 것 같은 형상이 나는 된 목 거예요. 걸고 떨어진 줄 알았어. 목 걸고 떨어졌다 그런 거요? 생각했는데. 네. 아니, 왜냐면 중간에- 그거 너무 낮아. 거기 살 수도 있어 거기서는. 아니 그래서 나는 중간에 걸려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형상으로 죽게 됐구나. 잘못 봤어요. 그래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나? 난 분명히 목 맨 거.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아니 목 맨 거가 나온 거 아니었어? 목이 나도 먼저 맨는 게 목이 나왔어. 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요? 근데 목을 맨 게 더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 거기 갑자기 목이 왜 걸려? 거기 걸릴 게 별로 없긴 해 거기. 그냥 5층에 뛰어서 죽지. 뭐 살면 죽으려고 하면 다 죽어요. 그래 어쨌든 죽었다. 그리고 철진이 죽기 전에 잠깐 귀신 같은 거 보기도 해요. 레미콘 차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무슨 소녀 귀신 같은 애들이 막 접근하면서 막 팔도장도 찍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손도장.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결국은 얘네들이 많은 소녀들을 죽였었고 그렇지. 그거 죄책감 때문에 그냥 그 형상이 보이는 근데 거잖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나는 얘네가 잡혀 있는 그 무슨 그 메인 빌런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 귀신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근데 뭐 아직 뭐 안 나왔으니까 뭐가. 턱 긴 귀신이었지. 턱이 길어요? 와 하면서 떨어지던데. 그리고 그 차에 손바닥 자국 찍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여 오니까 얘도 그걸 느꼈던 거겠지. 어쨌든 그래서 뭐, 자살했다. 예. 그래서 이제 박 목사는 또 친한 스님이 하나 있더라고. 자기 뭐 학교 후배래나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진선규. 예, 진성규 배우 여기 갑자기 나와가지고. 진성규 배우는 참 머리 짧으면 흥행한다더니 여기서 나에게 그냥 싹 빨아고 나오셔. 김홍고 후배로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해안 스님으로 나온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하면 동국대 교수인 거야. 불교 학과의 교수인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아는 게 많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거기 대학교에서 자꾸 만나잖아. 아 그렇구나. 그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 같고. 뭐 종교의 3요소가 있는데 교주, 신도, 경전. 여기 경전이 없을 수가 없다. 경전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실마리를 얻고 다시 경전을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 태백에 있는 그 사슴동산 들어가가지고 경전을 하나 구해 옵니다. 이제 해안 스님의 분석을 부탁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분석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항마경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는 기존에서 찾기 힘든 그런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요한계시록 같은 거다. 다른 데는 앞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약간 상징으로 막 네, 점철돼 표현이 있지. 돼 있다. 그 예언이지. 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처럼 이렇게 은유적인 방식을 쓴다. 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였는데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렇지. 있었지. 그리고 원래 이런 경전 뒤에 글쓴이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몰라. 여기 써 나본 적이 있어. 없으니까. 여기는 써 있어. 그런가 보지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인되는 경전이라고 하면은 불교과 성경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받아 적은 거잖아. 뭐 네.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다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지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글쓰니. 쓰는 순간 사이비가 되는 거야. 그렇지. 물론 신흥 종교들은 다 자기가 사이비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지. 그렇죠. 자기들이 진실이겠지. 저는 일본에는 사이비 종교 되게 많다고 알고 있고 그 대부분 이제 불교 바탕이거든요. 밀교라든지 뭐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한국에도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많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다. 예전에 그 무슨 뭐 신이 된 어쩌고 그 다큐 있었잖아요. 엄청 많더만. 근데 그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는 이제 대규모 그치. 화가 된 그런 거죠. 건데 그렇지 않은 것도 꽤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소재라면은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상상을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뭐 되게 좋진 않아. 별로 종교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속으로는 엄청 욕하지만. 뭐야? 그러니까 저는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내색하고 싶진 않은 거야. 왜냐하면은 종교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번에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그 임태훈 그 군인권센터 소장 있었잖아요. 그 민주당 비례 후보로 뭐 1등 먹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게이라는 이유로 아마 잘린 것 같아. 아. 근데 겉으로 내세운 거는 뭐 병역 기피였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한 다음부터 그 군인인권센터 설립하고 그동안 뭐 최상병까지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얘기하고 싶은 기독교 카톨릭 이쪽이 아직도 용인하지 못하는 게 그 네 이웃을 사랑하라면서 결국은 골라서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게 이제 더 보이지에도 나오죠. 초반에 보면은 그 부처가 어디 그 종교 막 놀러 가는데 사람들 말 거니까 막 예수 하느님 막 욕하는 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힌두교 그쪽이면은 뭐 이제 얘네 다 지옥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카톨릭교라는 면은 맞아요. 이게 과연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런 면들이 여기도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아까 괜히 그 뭐 임 소장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는 성소수자를 안 돼.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제 병역 기피로 돌려갔다 이거잖아. 지금 그게 거의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한심해 보이는 거야, 이 종교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카톨릭은 그렇고 불교도 뭐 문제가 많지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 쓴 이는 김풍사라고 하는 애다. 얘가 바로 동방교회 교주인 김재석이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김재석이라는 애가 도대체 누굴까 좀 자세히 파보고 싶어가지고 조언을 구하니까 그 혜안 스님이 그쪽 그 문어 스님이라고 있다. 이건 별명이긴 한데 그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얘가 그 박 목사를 되게 싫어해. 왜냐면 이제 그 이단 사냥꾼 따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스님은. 하지만 만나야 한다. 그래서 만나서 어쨌든 얘기는 해줘. 김재석은 바로 진짜 신이 된 사람이다. 그 얘는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조금 수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얘를 안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도 막상 거기 사무실에 가보니까 네스프레소로 커피 뽑아주고 그거 되게 뭐 선물 같은 거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비타오백 들고 왔더니 안 좋아하잖아요. 6,000원짜리 사오셨네. 아무래도 그러잖아. 싸구려 사왔다고 막 싫어. 6,000원짜리 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김재성은 진짜다. 그리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살아 있다면은 116이야. 왜냐하면 1899년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 김재석이 뭘 했냐? 1985년에 갑자기 동방교를 해산하고 잠적을 했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스님이 얘기해 준 건 아니고 그 기사에서 슬쩍 본 건데 그 양주 소년 교도소를 후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철진이 이곳 출신이었다. 아까 자살했던. 예. 서로 관련 없던 사실들이 묶여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혜안 스님 또 조사를 했어. 사슴동산 네 곳에 모이는 게 이제 그 사천왕이다. 그 동쪽에 있는 그 거기에는 지국천왕이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이 있고 남쪽에는 증장천왕, 북쪽에는 담은천왕이 있다. 이 각각 뭐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영월이 있다. 영월이 뭐냐? 김재석의 고향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였지. 네. 그런 거죠. 자기 위주로. 자기 영월에 있는 걸로 내가 이제 뭐 동서남북을 지키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거지. 아니 뭐. 내가 신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구할 사람. 지금 메시아 미륵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지. 아 네. 그러네 그. 미륵이 등불.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오는 부처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륵이야.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미륵이야. 세상을 구해야 돼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브컬처 전반에 깔려 있는 어떤 정서도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서브컬처에서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는 다수기 때문에 소수를 억압해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소수의 희생을 굉장히 당연시하는데 주인공은 이제 소수 쪽에 있는 거지. 그렇죠 항상. 이건 정당하지 않은 거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주제 내지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가진 작품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를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 메인 빌런이라고 하는 애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인류 전체 한국 사람 다 잘 살려면은 내가 앞장서 이끌어야 돼. 내가 미륵이니까. 하지만 그에 따른 희생은 필요해. 그런 이거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독재자의 논리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요즘에 그 생각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서브컬처를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가 내세우지 않아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담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다 달았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없는 작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일종의 공기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거지. 뭐 박정희가 대단한 저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이제 그냥 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표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후에 갈수록 그게 몰랐다가 갑자기 딱 던지니까 너는 어떤데라고 이제 되묻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배제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굉장히 진하게 담겨 있어. 왜냐? 단지 종교를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예요,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또 질타를 또 많이 받았나 봐요. 기독교 쪽이랑 막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선 기독교 이러지 받겠지. 않아라고 했겠지 아마도. 엄청 많이 했나 봐요. 넌 틀렸어. 네. 아무리 이게 픽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니? 뭐 이렇게 했겠지. 막 하나님을 근데 그거- 이렇게 욕보이면 되겠니? 근데 그거 이런. 자체가 불교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불교 그래 왜 하면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우리도 그거 다 그때 행사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튼 박 목사는 그 양주 소년 교도소로 가죠. 근데 가는 길에 잠깐 자기 친구 얘기를 해. 선교사로 외국에 친구가 갔는데 자기 빼고 온 가족이 다 살해당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죽었느냐 보니까 한 열 몇 살 되는 소년한테 죽었는데 걔한테 왜 죽였냐고 하니까 걔가 그러더라. 신의 뜻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절망한 듯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본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웹툰을 만든 게 있더라고 이걸 가지고 프리퀄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박 목사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바로 요 얘기였어. 그래서 이게 본인 얘기였어. 그래서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지. 얘가. 아 자기가 예. 친구 얘기인 것처럼 자기 얘기를 했다고. 우리 때 그러잖아. 아, 내가 친구한테 그렇죠. 들었는데 이렇더라. 걔가 누구 좋아하는데. 제 친구가 제 친구가 치질인데요. 뭐 이런. 그거 아예 광고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딱 얘기한 거야. 아, 그렇구나. 전혀 몰랐는데. 나도 뭐 궁금하면 좀 듣다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아예 그 종교나 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 이제 절망을 비판적이구나. 하고 이런 그렇지. 일을 하게 됐구나. 아. 그런 게 들어갔으면 더 재밌었던. 저는 그냥 친구 거기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봤을 때는 전혀 몰랐고 오히려 들으니까 훨씬 좋네.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도 보여요. 그렇지. 본인도 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상대도 신의 뜻을 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그리고-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되게 즐거운 날 아니에요? 했더니 예수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예언 때문에 네. 거기 있는 애들 다 죽였다는 거 아니야. 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그 희생이 필요했냐. 슬픈 날이다 이날은. 이제 그게 이제 단초가 돼가지고 이 사건은 그 원천은 뭐구나라는 말. 무차별 학살이었던 거지. 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김재석은 거기서 뭘 했냐? 부친 살해범 넷을 양아들로 삼았어. 그리고 사천왕으로 삼은 거야, 걔네들을. 이제 뭐 회개하고 나의 뜻을 따르면 니네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뭐 이런 거겠지. 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살인범들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슴 동산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보니까 머리에 두광이 있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로는 죽은 죽었다. 거다. 그리고 철진도 죽었으니 거기 이제 두광이 나올 거고 이제 하나 남았다. 그래서 그 사슴동산에 있는 분들이 지직접 봐세요 영광입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게 저 사람이 죽으면 우린 두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거- 모시는 신을 만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있는 신 근처에 가장 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한 명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그래서 이제 요 박 목사가 또 경찰 혈안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죽은 둘도 여자아이들을 막 죽이다가 자살을 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한편 광목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해요. 그 금화를 죽이러 가죠. 사실은 금화 언니를 죽여야 되는데 얘는 아직 잘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근데 금화 죽이러 가는데 거기서 버드 스트라이크 나가지고 그 창밖에서 갑자기 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창문에 막 부딪히고 깨지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는 거였더라고. 아 그런가? 광목에 갔을 땐 이미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광목은 금화한테 접근하다 갑자기 창고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챘는지 그쪽으로 가다가 그 문 밑에서 팔이 쭉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죠. 팔이 나왔어? 네. 팔은 팔이 처음에 안 나왔는데 나오고. 팔이 이게 털이 쫙 나 있는 그 그게 팔이 아니라 이제 나오지. 눈 마주치고 놀란 다음에 그때 팔이 이제 나오니까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광목이 도망친 곳은 녹야원이라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그거였어요. 그 버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새가 달려들었을 때는 금화가 있었을 때 그 방이었는데 나중에 광목이 들어갔을 때는 새만 떨어져 있고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얘가 벌써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지. 얘를 잡으러 왔을 텐데. 네, 금화는 그때 가출한 거였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얘가 쫓아준 거잖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는 겁먹고 막 이렇게 도망갔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알 수 없는 그 자기 쌍둥이 언니가 얘를 도피하게 만든 그치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 했다. 좀 예쁘게 할 수 없었나? 안 된다. 호러다. 그리고 동물이 많이 죽어. 아 그렇지. 장재영 감독 영화에는 동물이 많이 죽습니다. 사슴도 죽고 코끼리도 죽고 뭐 다 CG겠지 뭐. 돼지도 죽고 그러게. 다 죽어. 뱀도 죽고. 실제로 죽인 거 아니겠지. 바퀴벌레만 안 죽는 것 같아. 바퀴벌레 쥐는 안 죽었어. 그건 쫓아내야 돼. 자, 그래 녹야원이 뭐냐? 뭐 석가모니가 최초로 썰법한 곳이라서 그런 거고 해석하면 그냥 사슴 동산이죠, 이거. 그렇네. 녹야. 그리고 관리인이 누구냐? 우리 유주태 씨, 동수. 그리고 이제 거기 여 보살이 하나 있는데 문숙 씨죠. 그래서 유지태 씨 딱 보면서 흑막이겠거니. 그래, 모든 게 다 아니 유지태를 꽁꽁 숨겼을 거야 아마 사바 때. 그랬겠죠? 그래서 등장했을 때 와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 그렇지. 뭐 갑자기 1987 때 뭐 강동원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숨겼잖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을 때 의미가 없으면 굳이 숨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굉장히 큰 반전이었죠. 그래서 그 김재석 상태는 어땠냐? 간신히 연명하는 상태였지. 그 생명 유지 장치 껴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어쨌든 살아있긴 하니까 역시 생불이구나 이런 생각을 돋게 하더라고. 그런 거였죠. 거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113세를 살았다는 것 자체가 116세. 116이야? 인간으로서 가능한 특히 남자잖아.
그치. 더 어렵고 그래서 진짜다라는 게 이런 의미일까라고 했는데 그 진짜 혼모노의 의미 좀 달았지. 그래서 진짜 혼모노였다. 예. 그래서 동수는 닥달해. 시간 없다고 하면서 광목이 되게 겁먹은 상태였는데 걔를 닥달해가지고 빨리 너의 사명을 다하라고. 그렇지. 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지. 무섭다고. 그리고 이제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죽이러 갔더니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라. 걔도 죽여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한편 박 목사는 이 광목을 미행하면서 걔 차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서류를 좀 훔쳐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걔를 조금씩 미행하는데 결국 들켜가지고 BMW 앞부분 아작나고 걔는 혼자 갑니다. 광목은. 그냥 아예 후진해가지고 박아버리잖아요. 박아버리지. 계속 너무 대놓고 미행을 했지. 네. 이런 건 미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싸잖아. 그런 게 익숙하겠어. 아니 근데 이 장면 정말 웃겼던 게 이제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정재 씨가 그 특유의 그 오바 연기 있죠. 갑자기 내리더니 너무 심하게 갈지자로 걷는 거예요. 하면서 그 있잖아요. 나는 암살의 그 대단원 있잖아. 네. 그때 그 거기서도 죽는 그러지 장면. 않았어.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야. 야, 오마주야. 그래서 조금 웃겼어요. 이 장면 보다가. 그렇구나.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어디서 본 장면이다 생각해서 그거였구나. 풀석까지 쓰러졌으면 더 대박이었지. 근데 그거까지는 안 했어. 자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게 풀려가는 건데 이제 내충 템파라고 하는 티베트 대승이 이제 뭐지? 그 성탄절 맞이해서 방문했다. 매년 온대. 그 얘는 만난 거야. 김재석을 보자마자 진짜라는 걸 알았던 이유는 후에 나오지만 육손이었다. 아니지. 나이를 안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가려가지고 안 보였죠. 한눈에 알아봤구나. 이모탈 이러잖아. He is immortal. 진짜 그 말 그대로네. 그리고 이제 걔에 따르면 손가락이 12개, 그러니까 육손이다. 그런 얘기를 육손하면 생각나는 게 패왕별이에서 장국영이 육손이었잖아요. 그거 생각 안 나나? 저는 아직도 그 임팩트가 있어서 엄마가 얘를 거기 그 경극단에 버리려고 한 거야. 근데 손이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얘 보고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 엄마가 얘를 데려가더니 손가락을 잘린 다음에 집어넣거든. 근데 손가락이 6개면 6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악기 다룰 때 엄청 좋은 거 아닌가? 그땐 그런 생각 못했겠지. 거기도 나오잖아. 그 시구루이 만화 보면은 그 코겐인가 거기 막 약간 정신 나간 할아버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육손이거든. 그래서 건법이 좀 달라 얘는. 그 칼 자루 아래까지 감싸질 수 있어서 더 세게 휘두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기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비범함을 보고 신이다.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늙지 않고 죽지 않았잖아. 나중에 죽지만. 그렇지. 죽는 이유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불교적으로 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충템파는 예언을 하나 하는데 별로 불길한 예언이었어. 너 태어나고 100년 뒤에 널 해칠 천적이 태어날 거다. 뱀이. 그러니까 얘가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해준 거죠. 일종의 경고였을까? 그러니까 경고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걸 극복해서 살아남길 바란 어떤 충정에서 우러난 거였겠지만, 이것 이게 때문에 사실은 얘가 사실은 이 얘기만 안 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타락도 안 했고. 그게 만났던 게 1985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 경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경전이 완성된 게 2000년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두려움에 떨었을 거 아니야. 내가 몇십 년 후에 이제 죽는다. 근데 100년 그동안 후인데? 많이 살았잖아 얘는. 100년인데. 이제 몇십 년 후였죠. 거기. 그러니까 죽는다. 이걸 아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싫어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날 죽일 천적을 먼저 죽여야겠다. 이 생각에만 골몰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정체도 이제 그 숨기고 이제 앞서 내세운 사람도 있고, 물론 그 모습 자체로 활동을 오래 하기는 어려웠겠지. 그쵸. 늙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런 정도의 어떤 신비주의가 들어간 건 굉장히 좋았어요. 만화를 많이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이게 이해가 왜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이게 되게 현실을 기반 바탕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그런 괴물이 태어날 수도 있고 뭐도 하고 근데 이 얘가 이제 부처였다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손동작도 난 넣었다고 봤거든. 그게 너무 웃기잖아 사실. 막 그 털 원래 많았던 거기 살던 애가 털도 머리 없어지고. 막 갑자기 그러고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그 손동작 하면서 이제 부처라는 걸 너무 자처하는 요 장면이 그 주성치가 감독했던 서유기 모험의 시작 보면은 삼장이 막 머리 그 손오공한테 다 뜯긴 다음에 각성하는 그 장면 있죠. 예, 그런 방식으로 약간 고안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먹겠지라는 느낌이 살짝 있긴 했어. 그 손동작과 뭐 이런 거. 사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가장 아래에서 이만 잘하는 어떤 그 은유와 뉘앙스만 있어도 충분히 몰라.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서브컬처의 또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 정말 이모탈한 존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우린 되게 흔하게 접하는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컨텍스트를 별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난해하게 느껴졌다는 얘기도 꽤 있더라고. 서브컬처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면 힘들다. 그렇죠. 그런 소재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영생한 존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이걸 죽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모든 게 갑자기 한 번에 풀리는데 어렵다는 거지. 옛날에 그 일본 만화 그 공저강 이런 거 즐겨 보면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비싼 코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사천왕들의 사명은 그 81명의 99년생 여자 아이들을 찾아 죽이는 거였다. 그게 그냥 아니지. 단순히 99년생만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월의 99년생.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고향이 영월이었고 그 사천왕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둔 거였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 황반장인가 이 조사를 해보잖아. 지금 막 난리치니까 제발 좀 한번 알아보시란 말이에요. 똑같다. 그렇게 했더니 보니까 야 거기 영월에 그 태어난 애 그 중3인데 왜 이렇게 적어? 얘는 20 몇 명이야. 38명밖에 없다고. 거기가 유난히 없어. 그 중2 중1 봤더니 한 80 몇 명이야. 왜 이렇게 없어? 하고 이제 그 실종자 명단을 막 뜯어서 보니까 99년생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말 무차별 살인을 하는 미스터리 소설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예전에 뭐 김전일 대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 카를레아데스의 판자 이거를 약간 패러디 한 거였는데 이름표만 보고 이니셜 똑같은 애들 다 죽이는 거 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던 거야. 이걸 밝혀주는 순간 야, 이 사람 진짜 서브컬처 많이 섭렵을 했구나. 이렇게 좋은 각본을 쓰려면 역시 많이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는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99년에 태어난 애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있을 거니까 그냥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잖아. 그리고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그 고 전도사가 이제 깨닫는 거지. 헤로단 얘기를 듣고서 아 헤로단과 예수 이야기처럼 경전의 10자릿수가 주민등록 번호구나. 야, 경전 뒤에 무슨 숫자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 근데 뭐 의미를 되게 알 수 없어.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 99년생은 다 똑같으니까 제외된 거고 중간에 2두 여자애들은 한 거니까 그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만 적어놓은 그러니까 거였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니까 3개 빼고 그래서 10자리가 적혀 그러니까 있어. 전도사 걔도 이제 알았다고 하잖아요. 아 이게 뭔가 주민등록번호 같은데 주민등록번호 12자리인데 10자리 13자리인데 3자리가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근데 아 어쨌든- 이제서야 안 거예요. 네, 모든 이제 실마리가 풀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출한 금화는 이제 잡혔어. 광모한테 잡혔지. 그래서 뭐 생매장 당하기 직전에 아 우리 언니도 있어. 언니도 같이 죽여줘. 나 함께 죽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아저씨 저 죽는 건 상관없는데요. 야 근데 물귀신 작전 아니야 이건 너무. 저희 언니도 그럼 같이 죽여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납득하는 거였지. 그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우리가 뭐 앞서 얘기 안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말은 컸는데 할머니는 약간 광신도가 된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그 근원이 자기를 막 때려가면서 하는 약간 그런 거잖아. 네. 이상한 거였지. 이게 내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자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지금 저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데 쟤는 죽지도 않는 것 같고 죽일 수도 없고 근데 그걸 금화가 결심을 하고 농약을 줬다가 이제 발로 차고 결국 죽이지 못하고 약간 이런 어떤 상황들을 잘 일련의 어떤 그 연쇄고리로 잘 보여줬던 것 같고 할머니도 그러니까 자기의 뭐 업보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때리면서 결국 그것이라고 불리는 존재한테 밥 한 번 안 준 거예요. 그렇지. 그 죽이지도 못하고 어찌하질 못하는 그런 거야. 네. 죽일 수도 없고 죽이면 더 큰 죄를 지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제발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국 이제 금화가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한 마지막에 거죠. 이제 시행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언니가 갑자기 이제 털이 막 숭숭숭 뽑히면서 네. 부처가 된다. 털갈이 한번 하니까 그냥 확 달라져. 털다리는 그냥 아까 그거야. 그 서역의 모험을 시작해서 삼장이 각성하는 그런 장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언어를 한다. 갑자기 말을 한국어를 해. 한다. 그래, 맞아. 그 손동작과 뭐 이런 거야. 이게 모든 삼남한상을 한꺼번에 이해한 거지. 이거 뭐야? 대호 뭐 있잖아. 대호각성. 아, 돈오라고 돈오, 하죠. 돈오. 돈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걸 한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얘가 그 순간에 인류를 구원하고 죽은 거야.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인류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악 아닐까? 오히려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얘가 사실 이제 각본은 약간 그거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 이런 어떤 모순이기도 한데 내층 템파가 예언을 해서 그렇게 됐거든. 예언만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예언을 안 했으면 사실은
어느 순간 죽었겠죠. 그렇지. 그게 이제 어떤 뭐 인간의 그냥 순리대로. 근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 거고 그냥 이걸 동안으로 살다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였잖아. 그래서 어쨌든 요 광목이랑 금화 언니 걔랑 만났는데 손가락 보니까 금화 언니 손가락이 6개다. 거기서 처음으로 나오죠 손이. 이제 그래서 그 손동작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내가 부처다. 그래 역지령을 내리지. 김재석이 싫은 뱀이니 그를 죽여라. 계속 뱀 얘기 엄청 했어. 그래서 뱀이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사탄 같은 거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뱀이 약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지키는 역할도 한대요 의외로. 그러니까 뱀이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뭐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뱀이 뭐 에덴 동산도 지켰고. 아니 여러 가지 의미가 영생의 의미를 가진 게 있거든 원래 자체가.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거 보면은 뱀 모양을 그려놨잖아. 그 감싸는 게 오래 살라고 이런 거. 왜냐면 허물을 벗고 이런 거에서 이제 착안한 거. 그렇지. 여러 가지 뜻이 있지. 그래서 어쨌든 광목이 굉장히 당황한 상태로 다시 동수한테 가지. 그러니까 표식이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하라. 그게 이제 손이 육손이다. 그치. 라고 해서 이제 누워 있는 김재석의 손을 봤더니 5개야. 5개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옆에 유지태 씨가 동수가 그거 봐라. 그거 너 잘못 들은 거야. 뱀이 이제 또 꼬시는 거. 어, 꼬신 너 꼬신 거다. 거야. 뱀을 조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얘가 하고 있어. 그러더니만 저기 그 동물 축사 이런 데로 데려가더니만 코끼리를 갑자기 보여주네. 이게 아까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이정재 씨가 여기 쳐들어갔을 때 이정재라고 하면 안 되지. 박목사. 박목사가 여기 몰래 담 넘어가지고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동수 와가지고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나갈 때는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 정문으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했는데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차는 어떻게 담을 넘은 거야? 아니 나가서 차 타고 나갔겠지. 그러니까. 아니 차를 타고 문이 열리는 데를 나간다니까요? 아 그렇다. 그래서 이건 너무 오게티다. 담이 이중담이야. 하나 넣고 2개 넣고. 아 오류가 있네 이거는. 그래서 차도 담을 넘었네. 차가 트랜스포머야.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보게 하죠. 근데 그러니만 뭐가 보이냐고 물었는데 광목은 그냥 불쌍한 눈이 보인다. 불쌍한 눈이다. 뭐 춥다고 했던가 뭐 그런 얘기도 추워 하고. 보인다라고 했나?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그 코끼리를 예전에 선물을 해줘가지고 저 눈을 보는 거를 시켰다. 눈으로 감정을 보는 걸 시켰다. 뭐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두려워하지 않고 뭐 수양을 쌓게끔 도와주는 그런 코끼리였어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은 두렵지 않다. 그렇지. 결국 이제 쏴 죽이면서 이제 각오를 다지는 거죠. 네. 코끼리 죽였어. 6천만 원짜리라고 했어. 되게 재밌는 거야. 끝까지 이 동수는 그러니까 뱀이 자기가 뱀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이게 되게 가장 큰 악을 표현한 데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 내가 하고 있는 게 대이기 때문에 나는 오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잖아.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코끼리를 뭐 쏴 죽이는 걸로 표현도 됐겠지만 그치. 결국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오를 다지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어서 99년생 영월 태생 여자를 다 죽였는데 이제 안 거죠. 이제 안 거야. 이제 드디어 안 거야. 그래서 이제 코끼리 쏴 죽이면서 나는 간다. 광목 너도 필요 없다. 그래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리고 동수가 항상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손이 육손인 거를 그동안에 안 들킨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서는 나가면서 광목도 이제 쏴버리고. 그 보살님 갑자기 뺨을 만지면 이제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부부구나. 아니 그냥 우리 누구 많이 늙었네 아, 이러잖아요. 부부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뭐 딸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네. 나이를 생각해 보면. 딸일 수도 있고. 딸이 맞겠다. 그리고 이제 누워있던 가짜 김재석은 스승님 죽여주세요 이러잖아. 뚝뚝뚝뚝뚝.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를 갑니다. 녹야원에 잠입했던 박목사가 이제 광목이 아직 살아있더라고. 총을 맞았는데 그 산탄총인데 배를 부여잡고 나와가지고 산탄이니까 살았겠지. 그런가? 그나마 살았지만 과다출혈을 금방 끊겠죠. 죽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걸 데리고 가. 그리고 이제 금화 언니한테 가려던 그 리얼 김재석을 박목사가 방해합니다. 부딪혔던가 그랬던 것 같아. 보험 처리하셔야죠. 그러니까 살짝 빨고 아이고 또 만났네요. 여기서 특유의 그 오버 연기. 또 있어 그거.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끈 사이에 광목이 몰래 그 차에 탔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잘 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재석을 사투려 버리는 막 목조르기 하고 뭐 하고. 근데 이때 그 금원이가 막 예언을 막 읊조리더라고. 뭐 구르고 뭐 하고 하다가 결국 뭐 불타 죽을 것이다. 그때 흙에서 뭔가를 파내가지고 손에 쥔 게 있었는데 그걸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뭔지 그게 정확히 안 나왔지. 근데 그게 라이터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사실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거였던 거야. 음. 박 목사가 담배를 많이 피고 그 다음에 그 황 반장이랑 소통하게 된 것도 담배불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불이 옮겨가면서 관계가 맺어짐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라이터를 쥐어주면서 결국은 화형을 시켰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는 네. 다이아드를 찍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이거 또 불이 쫙 올라가잖아. 아니 그것도 이제 옷 입혀줄 때 옷이 유난히 이렇게 불 잘 붙게 생긴 옷이었어요. 그래서 옷이 약간 코트 좀 특이하다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불 잘 붙는. 죽으려고 코트 입었구나. 그러니까 다이아드 2였나 그 비행기 날아가는 예. 그 붙이는 거 있었잖아. 네. 여기서도 얘 도망가는데 갑자기 불이 따라가면서 타더라고. 그 얘는 불에 타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러고 금화 언니도 바로 이제 맞아. 모든 힘이 다해서 역할을 이제 다 죽은 하자. 어. 이제 죽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말이 맞겠지. 그리고 이제 광목도 과다추위를 이제 죽어가면서 박 목사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제 추워요, 뭐 춥다고. 나중에 물어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난 되게 기대했어. 뭐 고마워요. 내지는 뭐 미안해.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모호한 얘기. 춥다. 저도 이거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그 감독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죽을 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 그게 제일 많은 게 엄마 배고파 추워 이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보면은 광목의 그 제일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는 엄마 얘가 약간 되게 불쌍하게 태어난 거잖아. 그 전사를 또 파고 들어서 보니까 무슨 사창가에서 태어난 애고 뭐 아버지 잘 모르겠고 뭐 그냥 늙은 퍼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엄마한테 그 자장가 들으면서 잤던 그 시절이 얘의 가장 원천이야. 가장 그런 행복했던 거죠. 시절인 거야.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음산하게 그 자장가 많이 불러주잖아. 창작 자장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여서 이제야말로 그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었지만 뭐 이 정도면은 뭐 납득할 수 있는 최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코끼리 봤을 때도 추워 보인다는 게 자기 감정이 결국은 실린 거 아니었나. 그렇지. 두렵진 않은데 네. 춥다. 그런 게 있었네요. 잘못했다라는 걸 사람이 깨달은 순간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대부분은 부정을 하거든요. 나 틀리지 않았다고. 과거에 망언한 거를 이제 막 다 드러나는데 이거 아니라고. 뭐 일본이 되게 좋은 나라고 우리는 발톱에 때만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맥스 많이 사지 말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게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야 결국은. 그치.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김재석 그 내충 템파 안 만났으면은 사실 그 금화 언니도 그냥 적당한 시기에 알아서 그냥 갔을 수도 있고. 그 영화가 시작을 못했지. 어쨌든 아까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선과학이 되게 모호한 그 지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보면서 중간중간 계속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누가 선이고 악으로 이제 후반에는 당연히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그걸 헷갈리게 한 거지. 모습이 추하니까 얘는 악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유지태 얼마나 선하게 생기셨어요. 가스보일러 뭐 이런 거 할 것 같고. 그런데 아니다. 괜히 산발을 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 가발 너무 티나는 거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종교 지도자로서 뭐 이렇게 어디 후원다 뭐 이렇게 평생을 사는 것처럼 했는데 일제 또 이제 뭐 약간 충성하는 듯 하면서 뭐 독립군도 도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 김재석 진짜에 대한 얘기였겠죠. 그렇죠. 굉장히 이중적이다. 그 악의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악으로 이제 규정하고 얘를 그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쉽게 척결할 수 있는 거면 악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메시지도 있겠지. 그리고 사실 악은 모호한 거니까 어떻게 절대적인 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규정하는 대부분의 악은 자기 안의 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외부의 무언가를 규정하고 있잖아. 현대 종교는. 이거에 대한 비판도 전반에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방식을 그냥 표현을 했던 굉장히 그 장중하고 무겁기만 한 영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브컬처의 여러 요소들 정말 영생하는 존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랬으면 어떨까? 이거를 되게 미스터리 요소를 꽁꽁 숨겨서 풀어놨다? 이런 점이 이 영화를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깊이도 있고 아주 폭넓고 이런 영화 다시 만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좋은 각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박 목사가 주인공급으로 활약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진짜 활약을 한 거는 그 광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재 다음에 박정민 이름이 나오는 게 합당하다. 아무튼 굉장히 훌륭했어요. 훌륭하고 어디 내놔도 쪽팔리지 않은 아주 내세울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흥행이
검은 사제들만큼은 아마 안 됐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약간 왜냐면- 기독교 쪽에서 어. 엄청 반발이 심해가지고. 왜냐하면 검은 사제들은 가톨릭에서 그렇게까지 뭐 여기 척질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그렇죠. 짓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엑소시즘은 교황청에서 인정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부정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엄청 이미지를 위해서 어쩔 수 네. 없긴 한데 근데 사바는 너무 본격적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종교는 싫었겠지. 종교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게 불교도 이래서 그렇고 결국 이제 불교는 이제 수렴을 해서 불교의 가장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열반을 하게 된 걸로 보이잖아. 금화 언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뱀을 죽이고 뭔가 사명을 다하고 인간 세계 사바 세계에 정말로 미력으로 왔다 갔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해 주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탄을 척결을 했다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어차피 또 오거든.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또 이 박 목사가 마지막에 그렇게 나지막히 이제 읊조리는 것 같아. 언제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실 거냐. 아,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 왜 모습을 맨날 드러나지 아니하십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뭐 그럴 뭐 수 있지. 신이란 존재는 뭐 형이상학적 존재고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겁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한탄이 담겨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 줄 평하고 끝냅시다. 네. 저는 선과 악이 모호한 지점에서 흠씬 스며드는 긴장과 공포. 이것은 원만한 성취일까? 무슨 소리냐 뭐. 사바의 뜻이 원만한 성취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왜 의문형으로 끝냈냐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끝은 났잖아요. 스토리에 결국 이제 죽어야 할 존재가 죽었고 하지만 많은 소녀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내적으로 얘기한 거구나. 네, 이것이 완벽한 끝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종교의 원천을 향해 서브컬처란 무기를 들고 어떻게 달려들면 좋을까? 돌진하다. 맹진하다. 돌진 안 쓰기 싫어가지고 뭐 그래요. 좋았어. 거들어줘서 좋았어. 따라하긴 싫고. 자, 다음화 예고하고 그럼 끝내볼게요. 되게 길어졌네요. 여러분 좋아하시겠다. 길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짧으면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짧게 하고 있었는데 좀 예상의 작품을 골라보긴 했는데 네. 젠 V라는 아마존 프라임 드라마를 할 겁니다. 이게 네. 뭐냐? 더 보이즈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시즌 2까지 우리가 다루고 알렉스 왕이 안 본다 그래가지고 못 본다 막 뭐 썰린다 이래가지고 막 엉엉 울어서 내가 알았어 토닥토닥 해주고 그때 시즌 3를 못했는데 그래서 스피노프로 나온 드라마거든요. 네. 젠 V라는 작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안 보신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일주일간은 공짜고 한 달은 5,500원이니까 슬쩍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더 보이즈와 마찬가지로. 네. 자, 그러면 끝내볼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1,000원 돌파 A플렉!